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요즘 주식이 핫하죠. 라이브 할 때도 심지어 어디 가도 주식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질문이 중첩되고 있어요. 뭐냐면 제 주변에는 다주택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부동산에 있어서. 그럼 다주택자는 지금 뭔가를 더 하기가 너무 어렵죠. 취득세에서 일단 막히고요. 또 대출도 아직 이자가 비싸고 또 세입자 선생님들과의 마찰도 심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 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돈은 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부동산을 더 할 건 없으니까 나는 주식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 질문이 중첩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킨 거예요. 저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 강의에서 여러분께 여쭤봤어요. 두 번 다. 여기 에코프로 옛날부터 저렴한 가격에 그대로 갖고 있던 분 계시냐? 일단 거긴 안 계셨어요. 어딘간 계시겠죠? 인생을 역전하신 분이. 그리고 이걸로 큰 돈을 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좀 이런 분도 계시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150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차트에. 그러면 국민연금은 10년간 보유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9,720원에 샀습니다. 이게 150만 원까지 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개인이 이런 분이 잘 없다는 게 문제죠. 저한테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간 게 아니고요. 내가 거기서 얼마나 먹을 수 있냐가 중요한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제가 이 안에 주식 투자를 안 하고 부동산을 하는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웃기시죠? 이거 보면 주식해야 되거든요. 종목 하나 정해서 버티면은 인생 역전인데 저는 거꾸로 이것 때문에 주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식은 첫 번째로 보유에 대한 어떤 비용이 들지 않아요. 놀랍게도.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뭐 얼마나 가지고 있냐, 어떤 포지션에 따라 다른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오늘 10주를 샀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들고 가요. 어떤 비용이 들죠? 빚내서 사지 않은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비용이 들어가죠? 세금, 이자, 그리고 세입자 선생님과의 계약 관리, 여러 가지 수수료랑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얘는 사고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부동산은 사고 돈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물론 시기가 좋고 세팅을 잘하면 돈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 사실만 놓고 보면은 장기간 보유가 훨씬 쉬운 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주식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주식을 더 오래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동산을 더 오래 가지고 있습니까? 부동산은 10년씩 가지고 계신 분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에코프로를 10년간 보유한 분들을 찾아보세요. 잘 없을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공공기관 중에서 강남이나 서초의 주공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했던 곳들이 많아요. 이거를 여러분은 나중에 공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저도 예전에 강동구 명일동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던 매물, 공매가 나왔을 때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럼 샀던 가격에 비하면 뭐 수십 배가 올랐죠. 그런데 개인들은 그게 왜 안 될까? 여기에 제 답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죠? 시장의 회복을 기다리시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속도나 타이밍까지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읽고 나서 버티는 거예요. 전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버틸려면은 비용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대출 이자든 세금이든 7월 달에 내셨을 거 아니에요. 9월 달에 또 내야 되고 종부세 12월 달에 또 내셔야 됩니다. 계속 내야 돼요. 그런데 남는 돈으로 주식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주식에 들어간 돈은 오래 버틸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부동산이 다시 내려가거나 그래서 멘탈이 흔들리거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또는 세입자 선생님이 나간다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면은 갑자기 목돈이나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해질 텐데 그러면 당연히 주식에 들어갔던 돈에 손을 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연들 때문에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이 한국에 별로 없다고 해요. 한국 사람은 주식 한 종목을 평균 2달 정도 보유한다고 합니다. 2달이에요.
아파트로 따지면 초단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기간 보유해서 큰 수익률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부동산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왜 자꾸 장기 보유를 하게 될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은 스킬이 아니라 의무로 강제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실거주를 한다? 실거주를 하게 되면은 애들 키우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에요. 10년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실거주하면은 오래 사니까, 내 집이니까 오래 가지고 있고요. 투자용으로 사도 2년마다 전세 만기가 될 때 파는 게 거의 약간 통념이거든요. 그때 팔려요. 집이 비워지니까. 2년 전세 만기예요. 안 팔렸어요. 그럼 다음번은 언제예요? 또 2년 후에. 또 2년 후에. 자, 2년 후에 전세 만기인데 안 팔렸어요. 2년 후에 팔라 그랬더니 막 올라가요. 그래서 안 팔았어요. 2년 후에 팔라니까 막 내려가요. 그래서 안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4년, 6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또 임대사업자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8년 보유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은 이상하게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데 장기 보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매도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투자 시작한 이래로 15년 동안 이렇게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아파트가 무슨 토지나 빌라가 된 줄 알았어요. 안 팔리더라고요. 그럼 장기 보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역사를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곳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가 이론적으로 더 쉬운 건 주식이지만 현실적으로 더 쉬운 건 현실적인 결과물은 부동산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기 보유가 상대적으로 더 쉬운 버티면 되는 부동산을 놔두고 주식을 하게 되면 얘를 장기 보유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부동산을 투자를 안 해요. 내 집 마련 아니면 한두 채만 해요. 그리고 얘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옮겨 타기를 위해서 1가구 2주택 이 정도만 해놓고 추가 투자할 마음이 없고 내 본 투자는 내 본 캐릭터는 주식이다. 주식을 장기 투자하겠다. 그러면 전 오케이예요. 이거 중간에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할 테니까. 그런데 저와 함께 하는 많은 분들은 이미 주식도 하시겠지만 주식은 저는 말할 포지션이 못해요. 결과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꽤 되어 보면은 그럼 이게 더 버텨야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거나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공부할 시간에 주식으로 가버리시면은 주식에서 또 흔들리게 되면 주식도 실력 쌓이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얘가 깨진다고요. 지금 부동산은 잘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일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데 분위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말리고 싶어요. 제가 원래 하지 말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10년 갖고 있었으면 초대박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주변에 10년 보유한 사람은 없어도 중간에 파신 분들은 많아요. 뭐 2만원에 사서 4만원에 팔고 4만원에 사서 6만원에 팔고 7만원에 사서 8만원에 팔고 엄청 많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은 매도가 어렵죠. 주식은 매도가 너무 쉬워요. 클릭 한 번이면 되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은 심리적 흔들림이 상상을 초월해요. 전 그걸 해봤을 때 제가 재능이 없었어요. 훈련을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 보유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폭발적인 수익률을 통해서 내 인생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은 수익을 거두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전 하는 걸 논하는데 참고로 저는 주변에 단타 있죠. 스캘핑? 아니면 옵션 이거 해서 부자 되신 분은 진짜 거의 없어요. 부자가 됐다가 뱉어내신 분은 계세요. 근데 장기적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거의 장기 투자예요. 이렇게 주식 사 모으신 분들, 그분들은 계세요. 근데 그걸 보고 있노라니 부동산도 저 기간 동안에 만약에 따라 보면은 부동산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안 좋은 시기잖아요. 투자해놓고 되게 안 좋은 시기를 버텨내서 옮겨가야 되는데 더 버텨야 되는데 이 돈이 주식으로 빠져나가면 멘탈이 더 쉽게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하던 걸 하자. 그리고 부동산도 장기 투자했을 때 역사적 그래프를 보면은 우상향했기 때문에 괜찮아질 것이다. 주식도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버티면 최고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고 부동산 쪽에 이미 포트가 가 있는 분들이 주식에 가서 그렇게 플레이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 당연히 너무나 좋은 영역이고 이거 솔직히 세금도 안 내잖아요. 이거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금투세법 그거.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영역이고 부자가 많이 나오는 영역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을 돈 낸다는 이유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정리해봤고 이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좋은 자산을 가지고 10년, 20년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좋은 결과가 좀 더 많았어요. 우세했어요. 근데 부동산은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려운 시기도 있어요, 중간에. 에코프로도 맨날 오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나요? 혹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걸 봤을 때 나란 사람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난 한 인간이고 역사적으로 좋은 걸 골라서 장기 보유하면 좋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도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에 속한 방법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밍을 맞춰가는 그런 게임은 저는 신의 영역, 그리고 제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정말 절대적 초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겐 너무나 까마득한 영역이죠.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